형 여기 계셨네요. 응?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어떤 거? 아니 요즘에 응. 제 친구들이 막 결혼한다고 막 청첩장을 보내고 결혼해야지. 이제 나이가 뭐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청첩장 받고 뭐 추비대도 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연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혼을 좀 고민하는 시기이긴 한데 또 최근에 마침 또 그게 올라왔어요. 혹시 코요태 신지라고 아세요? 알지? 코요태 신지 씨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한다고 그 남자친구분을 코요태 멤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컨텐츠를 찍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자리고 그런 컨텐츠면은 너무 축하해주고 막 환영의 자리인 거잖아요. 근데 난리가 나고, 왜? 저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아 왜? 그 영상 안에서 그 짧지만 그 영상 안에서 그 남자의 행동과 눈빛과 말투와 이런 것들이 아 정말 저 사람이 별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보이나?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봤어? 이슈 때문에 한번 봤는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그리고 사실 그 짧은 영상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치, 어렵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와, 이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인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주변에 형이 있는데 이미 결혼과 이혼을 경험하지 이혼도 했지. 네, 그래서 그 형한테 한번 물어보면 근데 그게 내 영상을 안 봐서. 아, 영상 안 보셨어요? 그런 거 처음 들었어. 아, 그러면은 한번 보시겠어요? 신지. 영상이 되게 뭐 많네. 아마 그 상견례라는 아 상견례. 썸네일. 네. 어떠신지.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네. 아 오케이. 이 사람은 일반인인가? 같은 업계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가수인 아, 가수? 거예요. 형은 그럼 언제 결혼했는데요? 28살 때 2011년도. 엄청 빨리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치. 엄청 빨리 결혼했지. 어쩌다가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양가 어른들이 이제 의사 선후배였는데 상대방 집에서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인수를 해서 잘 키워보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결혼을 어른들끼리 빠르게 진행을 한 거야. 보자, 2021년도 4월 말에 그때 기초군사 훈련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 길로 바로 부산을 갔어. 갑자기 부산도 내려오래. 내려갔더니 어디 금수복국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상견례를 했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럼 형은 군복 입고 그대로 내려가서 군복 입고 갔어. 머리 빡빡이에 군복 입고 이제 가니까 이제 엄마랑 아빠랑 상대방 어른들이랑 6명이서 식사를 했지. 그래서 되게 황당했지,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또 이제 지내다 보니까 뭔가 본격적인 부분도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고, 나는 어리기도 하고 결혼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졸랐어. 우리 아버지가 조금 마음이 약간 우유부단하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계속 쪼르면 무조건 해줘. 계속 쫄라가지고 결혼을 막 진행을 미친 듯이 했는데, 내가 중간에 조금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엄마랑 나는 결혼을 파혼을 시키자. 3번 정도 파혼을 시켰어.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결혼을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이 결혼은 내가 유일하게 선택하지 못한 그 결혼이 됐지. 되게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신부 신랑 이렇게 막 말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 난 펑펑 울었어. 그게 이제 너무 서러워가지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막 했다.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상욱이라면서 우스갯소리로 했어. 근데 공양미 3석도 받지도 못하고 결혼했는데 300석이라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가니까 나중에 어른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아버지도 나랑도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나도 중간중간에 아버지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힘들다 이러면서 좀 갈등도 많이 생기고, 아버지가 되게 원망스러웠지. 고집이 너무 세니까 자기 하라는 대로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또 병원을 이렇게 내가 확장하고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 역시도 나보다 그렇게 큰 병원을 어떻게 보증을 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수를 한 병원을 이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힘들었을 것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한테 너무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강요를 했던 거는 나는 좀 내 마음에서는 조금 상처지. 그게 결국은 어차피 나는 이혼이라고 하는 결말로 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항상. 왜냐면 불안하니까. 결혼 생활이 불안하니까.
원래는 어른들끼리 맺어진 인연으로 결혼을 성사를 시켰는데 어른들끼리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지고 엉망이 되면서 그거는 이제 고스란히 이제 나한테도 넘어오고 나와 전처의 관계로도 넘어오고 저 사람 하나만 믿고 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잡았는데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신뢰까지 깨져버리니까 그때 당시로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 왜냐면 되게 지금 생각해도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 그런 것들이 또 막 생각이 나니까 아 진짜 결혼 생활이 너무 최악이었다 나는. 내가 토요일 날 퇴근하고 좀 피곤해가지고 낮잠을 한 3시부터 4시 정도까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뺨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면서 깼는데 애들 오는데 애들 뭐 수영 갔다가 오는데 잠만 자고 있을 거냐고 빨리 일어나서 애들 보라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을 출근을 하는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지 뭐 버스를 타고 가는지 걸어가는지 그거를 일일이 다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있어? 굳이 말을 필요가 없지. 근데 왜 버스 타고 갔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일부러 싸움 걸고 그러면서 놀러 가고 그래서 정말 이유 없이 막 싸움을 걸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혼 과정에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 우리 왜 싸우면은 말 안 하잖아. 내가 어디를 가든 뭐 터치도 안 하고 그런 것들도 많았었고 아이고 어쨌든 결혼이 나한테는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뭐 재수를 결정을 하든 어떤 뭐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선택으로 다 이루어졌거든. 정말 결혼하는 만큼은 내가 내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서 가장 미련이 많이 남고 가장 후회되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술이 약간 되셨어. 상우가 그때 결혼한 거 아버지가 참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는 아니 미안하면 다야. 지금 이미 이렇게 됐는데 약간 그런 생각들도 하고 어쨌든 첫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나의 감정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건 있었는데 되게 미웠지 아버지가.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둘이가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데 참 예쁘잖아요. 보석 같은 아이들 제 애들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애들 낳아준 부분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잘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그리고 좀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 외부의 환경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 결혼을 해보니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님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아이들 양육권 친권을 줬는데 아이들을 안 보여주는 거야. 1년 넘도록. 원래는 보여주는 게 맞는 거죠. 양육 면접 교섭을 언제 하기로 다 되어 있는데 애들 안 보여주고 뉴질랜드로 숨어버렸어. 그래서 뉴질랜드에 숨어가지고 SNS를 통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연락이 많이 오셨어. 나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애들을 찾은 거야. 혹시 그 도와주신 분들 중에 뭐 토리파 구독자분들도 있고 그런 건 아닌 거죠? 토리파 구독자분이 도와주셨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애가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이틀 뒤에 뉴질랜드로 갔어. 병원을 쉬고 뉴질랜드로 가서 애들 만나고 애들이 완전 얼어 있더라고 이렇게 완전. 그래서 아빠가 죽은 줄 알았대. 내가 죽었다 그랬대. 황당하지. 그러니까 애들도 놀랬어 내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양육권 친권 소송도 내가 다 했거든. 근데 내가 다 이겼어. 친권을 나한테 다 주기로 이겼는데 애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애들 보내라. 이제 방학 때 보냈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냥 쭉 내가 그냥 돌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합의해가지고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있어 지금은. 저는 뭐 애들 연락도 다 되게 하고 애들을 뭐 핸드폰 다 있으니까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근데 나는 아예 못했지. 그거를 핸드폰을 계속 다 바꿔버려가지고 연락을 못하게 하고. 애들이 옛날에 뉴질랜드에서 봤을 때보다 표정이 되게 많이 밝은 것 같아. 지금은 너무너무 밝아. 결혼 생활은 사실 좋은 결말은 아니지만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얻으셨잖아요. 지금은 좀 행복한 삶을 좀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지. 옛날에는 내가 병원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게 이제 퇴근하고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가고 그것 때문에 되게 행복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 혼자 이제 맨날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21년도 5월 21일에 그때 확 왔던 것 같아. 그럼 형은 본인이 꿈꿔왔던 그런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혼 생활의 로망.
프랑스 파리를 갔을 때였는데 거기 파리 에펠탑 밑에 보면 잔디밭이 막 있어. 사람들이 거기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소풍 와 있거든. 근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기타 치고 할머니는 그 되게 큰 바게트 바 옆에 딱 들고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1, 2, 3 하면서 기타를 막 치신다? 막 치시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막 바게트 빵 잡고 노래를 부르죠. 옆에서 마이크 삼아가지고. 마이크 삼아가지고. 그러면서 두 분이서 막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장면을 한 30분 정도 봤어. 그냥 서서 멍하니. 그냥 멍하니 그 장면만 30분 정도 봤거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딱 이제 해가 지니까 두 분이 일어나서 손 잡고 약간 그 석양이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 약간 어둑어둑해지는 모습으로. 너무 그림 같은데. 근데 아니 진짜 그림이었어. 그래서 그런 사랑을 진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부산에 있을 때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노부부 멋진 스포츠카 타고 두 분이서 맨날 스포츠카 타고 다니시면서 오시는데, 부산에 가면은 마린시티에 우레옥이라고 있어. 설렁탕. 거기 이제 앞에 맨날 차를 파킹을 하시고 이제 할아버지가 항상 와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할머니 문을 딱 열어주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손 잡고 이렇게 할머니 문 내리시고 두 분이서 이제 설렁탕을 맨날 드셔. 근데 그분을 진짜 자주 봤거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과 사랑이 저분들은 거의 결실을 피운 게 아닌가. 나는 지금 20, 30대, 40대 이런 사랑 말고 7, 80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노부부의 사랑을 많이 꿈꿔왔던 것 같아. 뭔가 처음에 내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막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금 지속 가능한 사랑의 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노부부의 사랑을 많이 꿈꿨던 것 같아.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도 뭐 안 싸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소소한 소확행, 행복을 잘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결혼 생활을 잘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 엄청 높거든. 세계에서도 5위 안에 들 정도로 이혼율이 높은데, 내가 조언은 아니고 결혼을 해보고 이혼을 해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힘든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결혼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결혼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힘들어져. 정말. 나의 감정도 힘들어지고 나의 육체적인 피로도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책임감도 훨씬 더 무거워지고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데, 유일하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소소한 그런 사랑과 행복이거든. 그거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소풍 가가지고 그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거 안 했었나? 네잎클로버 찾는 거 많이 했죠. 많이 했지. 네. 근데 너무 힘들잖아. 그게 막 땡볕에 엄청 덥고 땀은 엄청 나고 그 네잎클로버 막 찾으러 다니는데 경쟁자들도 많고 막 그렇잖아. 맞아요. 근데 그 찾아 나가는 과정이 너무 즐겁잖아. 힘들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찾았어. 너무 기쁘잖아. 그런 게 결혼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 비유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게 전부 다 힘들어지고 하지만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육아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아이가 주는 한 번의 웃음이라든지, 애기들 막 잘 웃잖아. 그런 이제 표정, 애기들 웃는 표정을 보고 있으면 진짜 무한히 좀 행복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 그런 걸로 결혼 생활이 위안을 받는 거야. 그 즐거움이 진짜 엄청 크거든. 되게 그 행복감이 되게 크거든. 근데 그런 행복감을 많이 못 느끼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 왜냐면 다 힘들거든. 그러니까 결혼은 내가 편하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려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힘듦 속에서 사소한 그런 행복을 부부가 같이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나는 행복하게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같이 인생을 개척해보자. 맞아. 좋은 맞아. 건데 맞아. 한 팀이 아니면은 그렇게 둘이서 진짜 똘똘 뭉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사람을 잘 찾아서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죠. 저도 지금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뭐 그런 말 같은 거 있을까요? 내가 근데 여자친구를 못 봐서 두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면은 웬만하면은 남자가 지는 게 편해. 와이프 말 잘 듣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와이프 말 잘 듣는 게 편하긴 해.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100%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입장이야. 남자가 그래도 좀 져주는 게 좀 편하다. 그게 결혼이다. 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져주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 조금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손편지를 써서 대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손편지를 쓰게 되면은 나의 감정과 생각들이 조금 정리가 되거든. 편지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잘 추스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진짜 각오하고 해야 돼. 전쟁터에 나가는 느낌으로 각오하고 해야 돼.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그 행복은 1% 정도의 그런 행복을 둘이서 찾으려고 하는 게 결혼이다. 99%는 힘든 과정이 훨씬 더 많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훨씬 더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은 적응을 잘해야 되거든. 그럼 형은 경험도 많이 했고 느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결혼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잖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아이가 이제 2명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2명이 감정이 더 생긴 거라서 한 명의 또 감정이 아니라 2명의 감정이거든. 이게 너무 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 어쨌든 뭐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본인들의 선택이고, 그 안에서 또 사람은 또 더 성장하니까 여기 뭐 신지 씨가 결혼을 하든 아니면 뭐 파혼을 하든 본인들의 선택이 될 거고, 우리는 이제 제 3자 입장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맞아요. 그냥 좋은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좋은 선택을 해서 그냥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